이제 다음에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 이야기 계속 가겠습니다. 2차 부등식에 대한 기본적인 풀이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교과서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그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2차 함수하고 2차 부등식 사이의 어떤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죠.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어진 이 2차 함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죠. 그럼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구분을 좀 하면 요 위쪽에 올라와 있는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서 만나고 있는 요 점, 요 점하고 요 점, 이렇게 이제 구별을 좀 해보면 결국에는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 빨간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부분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 이 파란색 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가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좌변에 오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함수고요. 함수.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0은 x축을 의미하는 거죠. y는 0이라고 하는 x축이 y는 0이거든. x축이 y는 0이야. 그러니까 2차 함수가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가 y는 0, x축하고 비교했을 때 크다, 더 위에 있다라는 거죠. 연두색 부분이 의미하는 게 위에 있다라는 거고, 빨간색 부분은 0보다 작다,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가 0이다? 이건 같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여기에 대한, 이 지금 상황에 대한 x 값을 구하는 거거든. x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라고 하는 건 위치 관계를 갖고 얘기를 한다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x값의 범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x값의 범위,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이게 부등식과 방정식에 대한 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구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당장 여기에 위쪽에 있는 부분은 이게 다 양쪽으로 갈라져 있잖아. 다시 얘기해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하고 x가 2보다 큰 쪽에서 얘네들은 위에 있는 거고, 아래에 있는 건 요 사이가 되는 거죠. 요 사이. 이때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다라고 이제 우리가 답을 할 거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만나는 점은 이거 그냥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점과 x가 2라는 점에서 만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볼게요. 자, 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2차 부등식이라는 것,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부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부등식들을 우리는 2차 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2차 부등식에 대해서 x축과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라고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을 2차 부등식을 푼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96쪽에 보면 그 2차 부등식을 풀어나갈 수 있는 표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이 표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을 풀어나갈 때 활용할 수 있는 그 풀이 과정이 될 텐데, 2차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x축과의 위치 관계를 기준으로 답을 할 거기 때문에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지 x축과 만나지 않는지가 그 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2차 부등식 자체가 아래로 볼록한 2차 부등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건 뭐 이제 양변에 우리가 음수가 되어 있으면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뭐 부등호 방향 바꾸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등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건 x축과 만나는 점이 서로 다른 두 점일 때, x축과 만나는 점이 서로 다른 두 점인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보면 크다 부등식은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한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다 보니까
알파보다 작은 쪽과 알파보다 큰 쪽, 베타보다 큰 쪽 이렇게 두 개로 답이 나눠지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알파와 베타 사이라고 하는 부분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등호가 있다는 얘기는 이 X축과 만나는 점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거든. 등호가 붙어 있으면 우린 등호를 붙여주시면 되고, 등호가 없으면 등호를 빼고 쓰면 된다라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럴 경우에는 크다 부등식, 작다 부등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을 할 때 크면 양쪽, 작으면 사이를 답으로 잡아주면 된다. 판별식이 0이 돼요. 접해요. 접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 상황들이 좀 다르죠. 0보다 큰 쪽에는 이렇게 대부분의 그래프가 올라와 있지만 이 알파라는 점 하나가 빠진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알파라는 점은 같아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등호를 포함하게 되면 알파까지 포함해서 모든 실수가 다 답이 될 수 있죠. 0보다 작은 쪽에는 해가 없고요.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는 작은 건 해가 없는데 같은 건 해가 하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좀 특수한 모양의 해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X축과 만나지 않는 이 그래프는 0보다 큰 쪽에 이 그래프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0보다 크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모든 실수가 답이 되고, 0보다 작거나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에 대한 답은 해가 없다라고 답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들을, 그러니까 이 개념적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차 부등식을 만나요. 이제 풀어볼게요. 2차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만났어. 이 예제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가 0보다 크다. 머릿속에 떠올라야죠.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5라고 하는 2차식 부분을 방정식 풀듯이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인수분해가 되면 판별식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확인할 필요 없죠. 왜냐면 주어진 식이 x-1에 x-5로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얘를 는 0이라고 뒀을 때 여기서 나오는 x값이 1과 x는 5라고 하는 x축과 만나는 점이 1과 5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다 결정이 돼버려요. 결정이 되게 되면 얘는 판별식이랑 상관없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바로 확인이 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려보는 거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x축을 그린 다음에 여기서 만나는 점이 1하고 5다. 그리고 얘가 0보다 크다니까 0보다 큰 쪽에 대한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구나. x가 1보다 작다 또는 x는 5보다 크다라고 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자, 문제 1번에 나와 있는 것도 보세요. 주어져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부등식을 1번 부등식을 우린 풀어야 되는데, 이 1번 부등식을 풀 때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아.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구나. 작다 부등식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작은 쪽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사이가 답이 될 거고, 그럼 난 여기 양쪽에 있는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3, 이게 0보다 작다라고 하는 답이 나올 거고,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이 2차 함수에서 왼쪽이 2고 오른쪽이 3이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는 3보다 작다라는 답을 우린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에 주어져 있는 것도 보시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 이건 뭐 3하고 5로 나눠지니까 x 플러스 5하고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보인다. 얘가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5하고 3이구나. 근데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답이 나눠져서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는 문제 속에 등호 있으면 붙이고 없으면 안 붙이면 되는 거야.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요놈이 답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번에 있는 것도 볼까요? 3번에 주어져 있는 부등식을 봤더니 최고차항의 음수야. 우리는 지금 양수인 거 아래로 볼록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부동호 방향 바꿔서 정리하시고 인수분해 하는 거죠. 1, 3에 2, 1 마이너스 플러스 가면 3x
3x 플러스 1하고 위에 거 x 마이너스 2가 이게 정리가 돼서 0보다 크다 되겠죠? 머릿속에 그림도 떠올라야지. 아,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하나는 2인데 크다 부등식이니까 양쪽으로 갈리겠네.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4번 문제 갈게요. 4번 문제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제 우리 이 부등식을 정리를 했죠. 왜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 우리는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를 기준으로 문제를 지금 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인수분해 되는지 봅니다. 1하고 2에 5인데 1, 5로 나누고 5 쪽이 마이너스 붙어야겠지. 그럼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에 2x 마이너스 5 0보다 작거나 같아. 작거나 같으면 답이 사이가 답이 돼요. 앞에 거 0 되는 값 마이너스 1과 뒤에 거 0이 되는 값 2분의 5를 기준으로 해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요놈을 최종적인 답으로 잡아주면 된다. 우리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점일 경우에 이렇게 기억하자고. x축과 만나는 점 알파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크다 부등식은 양쪽으로 갈려요. 선생님이 이제 외우라고 하는 게 작작 큰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라고 답을 하라 라는 거죠. 알파보다 작다 또는 베타보다 크다라고 답하시면 되고요. 작으면 부등식 자체가 작다 부등식일 경우에는 사이가 답이 돼요. 작사이.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라고 하는 사이가 되고, 등호가 있는 부등식은 답에도 등호를 붙이고 등호가 없는 부등식은 답을 적을 때도 등호를 빼고 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예제 2번이에요. 예제 2번에 있는 걸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케이스를 좀 나눠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더하기 1 0보다 작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 0보다 작다.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0보다 작은 경우는 이건 해가 없는 거예요. 해가 없다. 해가 없다가 답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접하는 상황이죠. 판별식이 0이 돼서 아니면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그래서 0보다 크다, 작다,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막 이런 것들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등식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좀 자꾸 그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만나는 점을 내가 알파라고 두고 이게 접하는 이런 상황에서 fx가 이 주어진 이차 함수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에 대한 답은, 크다라고 하는 건 0보다 큰 거 다 이렇게 위에 있는데 알파가 하나 빠지는 거다라는 거죠. 크다.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거야.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으면 알파까지 포함을 하겠죠. 그래서 이건 모든 실수가 답이 되고, fx가 0보다 작은, 방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해가 없는 겁니다.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작은 건 답이 없는데 알파라는 답 하나가 같다 해서 걸려버린 거죠. x는 알파라는 답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나눠서 자꾸 외우셔야 돼요. 외워서 문제 풀어나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2번도 보면 문제 2번에 나와 있는 것들도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 4x 넘겨서 얘 인수분해하면 x-2의 제곱이 0보다 크다야. 선생님 왜 판별식 확인 안 해요?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접한다는 얘기야. 판별식이 0이란 얘기지. 0보다 크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에 대한 답은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를 답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모든 실수. 이렇게 나오는 답에 대해서 얘네들에 대한 또 다른 표현 방식이 이런 거야. x가 2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것도 같이 참고로 알아두고 계시면 x가 2가 아니다 라고 하는 표현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 2 빼고 2보다 작은 쪽, 2보다 큰 쪽, 그럼 이거 2만 빼고 다 답이 된다라는 뜻이거든. 뭐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다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2번 문제의 경우도 인수분해하게 되면 3x 더하기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일단 완전 제곱식 되면 접하는 상황이고 작거나 같은데 작은 쪽은 답이 없고요. 같은 거 하나가 답이 있죠. 따라서 얘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1, 마치 방정식의 답처럼 답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2번에 대한 답은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답이 됩니다.
3번은 마이너스 있어서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고 시작을 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겠죠? 그럼 얘는 2x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식이 되면서 얘도 역시 접하는 상황입니다. 판별식이 0인 상황이고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붙으면 얘는 모든 실수가 답이 돼야 되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4번에 주어져 있는 식도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고 한쪽으로 얘네들을 모아주게 되면 이놈이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되고 x-5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이건 해가 없다죠. 해는 없다라고 답을 써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답이 다양해요. 어떤 특정한 하나의 숫자를 뺀 나머지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경우,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경우, 아니면 하나의 숫자만이 답이 되는 경우, 아니면 해가 없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답이 부등호의 모양에 따라서 다 다른 답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특수한 상황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라는 2차 부등식은 일단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판별식을 확인하는 게 맞아요. 판별식을 확인해 봤더니 b'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 하면 이제 얘가 음수가 돼요. 판별식의 음수란 얘기는 x축과의 위치 관계가 만나지 않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이제 주어진 부등식이 0보다 크다야. 0보다 큰 쪽에 있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데 얘가 전부 다 x축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거죠. 전부 다 0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문제 3번에 나와 있는 것들도 보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8이 0보다 크다라고 주어져 있고 얘가 0보다 큰 쪽에 있는 x값의 범위를 구하려고 봤더니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번에 주어져 있는 것도 판별식을 먼저 확인하죠. b제곱 25 마이너스 48에 32 4ac에서 마이너스 7이 나오면서 얘가 음수가 됐다. 얘는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x축하고 만나지 않는 상황인데 0보다 큰 쪽에 있는 것에 대한 답을 구하래. x축과 0보다 x축하고 만나지 않는데 그래프가 지금 전부 다 x축의 위쪽에 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그래프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지 않으면서 전부 다 위에 있는 거야. 따라서 얘는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겁니다. 2번에 주어져 있는 것도 우리가 풀어보면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4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 안 돼요. 판별식 확인하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얘 음수예요. 그럼 이 그래프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얘는 다 있죠. 역시 이것도 모든 실수가 답이 됩니다. 3번에 주어져 있는 것도 인수분해가 안 돼서 우리가 판별식 확인합니다. b제곱 9 빼기 87에 56 얘 0보다 작으니까 만나지 않는데 0보다 작대요. 얘는 0보다 작은 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는 없다라고 답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해는 없다, 해가 없다. 4번에 주어져 있는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식을 일단 최고차항이 양수가 되게끔 만들어주고 0보 작거나 하다 부등호 방향 바꾸는 거 잊지 마시고 역시 판별식 확인합니다. 왜? 인수분해 안 되니까. 얘도 음수죠? 그러면 얘는 0보 작거나 같은 쪽에 아무것도 없죠. 해가 없다. 해는 없다라고 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나가요.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2차 부등식의 의미를 머릿속에 그려야 된다니까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 그래프에 대하여 x축과 만나는 점, x축과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0보다 크다.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는 세 가지 상황이 있잖아.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접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다음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모든 실수인데 얘는 0보다 올라가 있는 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고 여기는 안 되는 거고 얘는 요 한 점이 빠지니까 안 되는 거고 얘는 전부 다 올라가 있으니까 되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이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요.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없어. 그러니까 x축 위쪽에 그래프가 전부 다 있는 거야. 짝수 판별식 이용해서 풀어보면 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c k 플러스 5라고 하는 이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k제곱 플러스 5k 9에서 빼주면 4 여기 나와 있는 이 2차 부등식에 대한 풀이를 해 나가면 되는 거야. k 플러스 4 k 플러스 1 인수분해 되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부등식에 대한 답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x가 아니구나. k가.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최종적인 답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2차 부등식을 갖고 낼 수 있는 약간 고급스러운 모든 실수가 답이 되게끔 하는 K값, 이 식 속에 들어있는 범위, 이런 것들 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들 중에서 2차 부등식을 풀어라 라는 문제가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자주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 4번 같은 스타일은 이거 거의 100% 나와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 이해하시고 풀어낼 수 있게끔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연립 2차 부등식은 연립 부등식을 이루고 있는 각 부등식이 주어지겠죠. 그러면 이거 각 부등식의 해를 각각을 따로따로 구한 다음 공통된 부분을 답으로 구하는 겁니다. 앞에서 연립 1차 부등식을 풀었던 것처럼 연립 2차 부등식도 결국에는 두 개의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된 범위를 구한다. 이게 전부예요. 예제 4번에 주어져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부등식을 먼저 풀죠. 인수분해에 의해서 x 플러스 4의 x 마이너스 2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작거나 같은 부등식이니까 사이가 답이 되겠죠. 작은 것보다 커나 같고 큰 것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첫 번째 부등식을 풀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2번 부등식을 풀면 x로 묶어서 x 마이너스 3 0보다 크다라고 잡아주면 크다 부등식은 양쪽으로 답이 갈려지죠. 작자 큰큰, 작은 것보다 작다 또는 큰 것보다 크다라고 하는 부등식 두 개를 풀어줍니다. 1번에서 나온 부등식의 해와 2번에서 나온 부등식의 해를 우리는 한 개의 수직선 위에다 그림을 그리고, 한 개의 수직선 위에다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4, 0, 2, 3 그려놓고 나서 마이너스 4하고 2 사이 작다 크다가 되면 공통된 부분은 마이너스 4보다 커나 같고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공통된 부분을 답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연립 부등식은 어쨌든 간에 부등식 두 개를 따로따로 풀어서 여러분들이 공통된 부분을 구하면 됩니다. 첫 번째 3x 빼기 2를 넘겨서 3x는 9보다 크다, x는 3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부등식에 대한 해가 되고, 두 번째 부등식은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두 번째 부등식에 대한 해를 구해서 하나의 수직선 위에 표현하죠. 마이너스 1, 3, 6, 마이너스 1과 6 사이 3보다 크다. 최종적인 답은 3보다 크고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가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의 부등식에 대한 공통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에 나와 있는 것도 이건 2차 부등식 두 개입니다. 위에 거 두 개 먼저, 위에 걸 먼저 풀어주면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나오고, 두 번째 부등식은 3x를 좌변으로 이항하여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한 다음 사이가 답이 되죠. x는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두 개의 부등식을 하나의 수직선 위에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4, 6 3보다 작다, 6보다 크다 사이. 그럼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 부등식에 대한, 이 연립 부등식에 대한 해가 되는 거죠. 연립 부등식을 푼다의 개념 자체가 두 개의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된 부분의 답을 구한다. 이게 전부예요. 전부입니다. 생각 넓히기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직사각형 모양의 출입문을 만들려고 한다. 출입문의 세로의 길이를 x라 할 때 x의 값의 범위를 정해보자 라는 게 문제고요. 출입문의 둘레의 길이는 18m,
출입문의 세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의 2배보다 길다. 출입문의 넓이는 14제곱미터 이상이다. 자, 직사각형 모양의 출입문은 가로 2개, 세로 2개, 따라서 둘레의 길이는 2배, 2배, 가로 더하기 세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길이가 18m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 원하는 건 세로의 길이를 x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9-x 미터가 되겠죠. 출입문의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의 2배보다 길다. 세로의 길이는 x는 가로의 길이의 2배, 2배의 9 빼기 x보다 길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나 조건으로부터 만들어진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 조건에 의하면 출입문의 넓이는 14제곱미터. 그러니까 출입문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여야 되니까 9 빼기 x하고 x를 곱하면 14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식이 됩니다. 1번에 주어져 있는 식 3x가 크다 18보다, 따라서 x는 6보다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넓이에 대한 식을 풀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9x 마이너스 14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의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7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따라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2, 6, 7이라는 숫자를 써보면 2하고 7 사이인데 6보다는 커야 되니까, 따라서 출입문의 세로의 길이 x의 범위는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해서 x값의 범위를 정하시면 됩니다.